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여주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보시면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주역이 있고 그 주변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아파트는 지금 앞으로 분양하겠다는 아파트는 여주역 우남 퍼스트빌이라는 아파트가 이제 보시면 여주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 그리고 뭐 중심 상업 지역이 이렇게 껴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분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어떤 내세운 것들을 본다면 여주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강선을 이용해서 판교나 이천 원주 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로 들어가는 지하철역 아니면 역,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건 아니고 판교 쪽으로 연결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게 경강선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고, 그 나머지 어떤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는 바로 이거 요지역 중심으로 상업 시설들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교육 시설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곳에 이제 들어서는 곳은 바로 이곳이고, 입지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주역에서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역 우남 퍼스트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전용 면적 한 25평형이죠. 25평에서 나온 금액들을 본다면 3억 8,280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보여진다. 그러면 3억 8,280만 원은 얼마냐면 4.2라는 거죠. 지금의 점수로 놓고 본다면 4.2다라는 거예요. 그럼 4.2라는 것은 이 위치죠. 이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 핵심 지역이나 혁신 도시, 즉 도 핵심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것이죠.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들의 분양 가격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주란 지역이 도청이 있는 곳에 분양가로 나온다. 즉 광역시 지역의 분양가는 아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로 연결되는 그 역세권 지역보다는 가격대가 아래에서 나온다라는 거겠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판교 쪽으로만 연결되는 뭐 그런 것들도 이유가 있겠고, 아무래도 여주 자체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특별히 뭐 과거서부터 이 여주란 지역이 과거에서부터 수원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도청이 소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입지적 요건 때문에 따라서 어떤 가격대가 우리가 광역시나 멀리 떨어진 역세권보다 한 단계 아래쪽으로 나온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의 분양가까지 우리는 본 거고, 그러면 이 지역의 그 과거의 어떤 아파트들은 과연 어땠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주 에일세이팅, 이게 2006년도죠. 2006년도에 입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2003년도죠. 3년도에 어떤 분양했던 아파트죠. 이게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분양했던 이 아파트의 가격들을 본다면 평형 분양가가 380에서 420만 원 정도다. 그럼 아마 대략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400만 원에 32평형으로 나왔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공급 면적이, 그래서 본다면 대략적으로 1억 2,80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죠. 1억 2,800만 원 정도 했다. 그때 어떤 분양가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1억 2,80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주 당시 때 들어간다 본다면 이게 2006년도죠. 2006년도에 아파트의 가격들을 본다면 1억 2,800만 원 정도 하던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게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올랐고, 뭐 2007년 넘어가면서 뭐 이렇게까지 또 오르고 2008년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는 1억 4,500, 1억 5천, 뭐 1억 3,500,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1억 2,800이니까 피를 많이 줘서는 안 된다라면 한 1억 4천, 1억 4,500 그 정도죠. 그 정도 가격대라면 내가 피가 한 1,500에서 한 1,800 뭐 그 정도 사이에, 1200에서 한 1500 정도 사이에 피가 붙었을 때 가격으로 2006년도 이 정도 가격. 그래서 기준 점수가 4.3으로 맞히는 거죠. 그럼 4.3으로 맞춘다는 거는 무엇이냐면 대략적으로 2006년도에 우리가 도청이 있는 소재지에서 나오는 분양가 수준으로 맞춘다면 이 정도 금액이다. 이 정도 금액이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현재 나올 수 있는 어떤 가격은, 2020년도에 나올 수 있는 가격은 이 위치라는 거죠. 즉 대략 적정 가격으로는 2억 4천에서 2억 6천 그 정도 사이가 적정하다는데, 2008년이죠. 2008년. 즉
12년 전에 2020년도에 적정하다고 보는 가격인데 12년 전에 얼마에 찍혔냐면 2억 5천, 2억 4천. 그러니까 12년 전 가격이 이미 찍혀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어땠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주죠. 2008년에 가격 상승 폭은 둔화된다. 시장은 뭐 침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주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가 올랐다. 뭐 두붕 리치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올랐다 하면서 막 이런 소형 위주로 막 소폭 막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엑셀 파일로 막 0.02% 오른 걸 보여주는 거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오른 거는 이번 정부 조치가 여주의 폭등을 만든 겁니다. 하하하하. 노렌스님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죠. 저들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겠죠. 2008년에도. 만약 우리가 이런 게 2008년에 뭐 유튜브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아유 노렌스님, 제가 잘 맞춘 거 아니에요. 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요주의 폭등, 전 알고 있었다고요. 정부 정책 때문에 이래요. 이런 거죠. 그럼 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여주 시승격 여주 집값 단가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막 이렇게 한 거죠. 자, 몇 년 사이에 바뀐 거죠. 그럼 그 노렌스님 뭐 황당하겠죠. 아니 당신 믿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황당하겠죠, 황당.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2020년 지금 가서 그 금액들을 본다면 2억 3천에서 2억 5천 5백.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너무 많이, 즉 한마디로 이 말은 이런 거죠. 너무 빨리 올렸던 거예요.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원래 이 금액으로 분양해서 이렇게 먹고 나눈 거죠. 이 지역은 좋은 지역이다. 앞으로 어떤 호재성이 있다 하면서 먹고 나른 거예요. 피 받고 날라버린 거죠. 사람들이 피 받고 날라버린 거예요. 뒤늦게 빨리빨리 사야지 하면 실수요자들한테 뭐 떠넘기고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한테 먹고 날라버린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있어야 할 위치를 12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그냥 그 위치 가격대를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상우일차를 볼까요? 상우일차. 그럼 여기 이곳에서 약간 떨어진 아파트가 있죠. 상우일차. 그러면 1993년도니까 한 2006년도라면 한 13년 후죠. 1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06년도 가격이라면. 그래서 2006년도에 가격을 얼마 있냐면 이때 한 7천만 원 한 거죠. 7천만 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를 2006년도에 7천만 원이니까 2.1이니까 4점대에서 당연히 13년 된 아파트니까 반 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7천만 원인데 2017년, 18년에 또 무슨 호재성 나온다, 뭐가 어쩐다 하면서 가격을 또 끌어올렸잖아요. 2배 정도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액이 우리가 도청 소재지에 있다면 이 금액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금액대로 들어가고 팔 때 2020년도에 적정가가 1억 2천에서 1억 3천 그 정도 사이란데 여기 보시면 이미 2008년도, 2007년도에 그 가격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찬가지죠. 어느 누가 이 가격을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이죠. 즉 이 정도 수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2006년도에 이 아파트가 2.1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어떤 분양가의 상승이야 경제 상승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는 성장하더란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른 거죠. 이것도 12년 전에 된 거예요. 12년 전에. 그래서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0.02%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폭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분양가 수준을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항상 분양가 수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주란 지역이 이렇게 있다. 그럼 분양가 수준이란 게 지금 도청 소재지의 어떤 가격, 도청 소재지다. 소재지. 도청 소재지 수준, 도청이 있는 것들 있는 거죠. 그 정도죠. 그 정도. 그 정도인데 이 아파트를 다양한 이유로 띄운 거죠. 막 띄운 거예요. 띄워서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리면 광역시 분양가까지 어떻게 올려놓은 거죠. 싹 올리는 거예요. 이곳은 뭐 호재 지역이다. 이곳은 다양한 거 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이거 온다라고 막 띄워서 팔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서 광역시 분양가 정도에서 팔고 나가. 그러면 광역시 분양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거면 광역시 사지 누가 여주를 사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 그 멀리 떨어지는 서울로 연결되는 그런 역세권 지역들 사지 누가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신축 완전 새거 그다음에 그보다 한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랫단에서만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랫단에서 뭔가 호재다 하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띄워보자 하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띄우죠. 광역시를 띄우지 누가 그걸 띄우겠어요. 아니면 요주 말고 좀 더 서울에 가까운 쪽에서 띄우지 그 금액대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주 지역이 나온 분양가는 3억 8,280이다. 그 4.1한 거예요. 그럼 현재는 신규 분양가로는 뭐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옆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3억이니까 옛날엔 이 지역이 1억 5천 분양가였는데 지금은 3억인데 이 아파트도 이제 3억 6천을 받는다. 왜냐면 이 아파트가 올랐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지금 분양가가 이제 새롭게 분양가 3억 6천을 받고 4억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과거죠. 과거 2006년도로 돌아가서 본다면 2006년, 2007년 뭐 그 정도 돌아가서 이 지역에 광역시 역세권 아파트가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가 있을 거예요. 분양가가 있는데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가 있죠.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도청 소재지에 어떤 아파트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때도 마찬가지로 광역시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런 거죠. 도청보다는 광역시 있는 쪽에 시청 있는 쪽에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 발전한 만큼 분양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때 당시죠. 08년도죠. 08년도 분양가 광역시의 분양가가 2018년도에 돌아가면 도청에서 분양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그러면 서울 근교에 있는 분양가가 옛날에는 그 분양가가 서울 근교죠. 근교의 분양가가 이제는 광역시 분양가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 광역시 분양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3만 달러니까 4만 달러가 되면 당연히 늘어난 경제 성장률만큼 분양가도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니까 구축들의 가격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옆 아파트가 얼마고 여기 호재 지역이니까 오르고 하면 개 망한다, 당한다라는 거죠. 요주 지역에서 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어디든지 무슨 호재다 하는 거는 팔려는 거예요. 누군가는 호재다 하고 팔아야지. 호재다 하죠. 호재다 하면서 팔아야지 팔리는 거지. 아유 여기는 이 정도가 적정합니다 하면 안 팔리죠. 그런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 가치가 2배 이상이었던 지점에서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오른다. 즉 자산이 막 올라간다라는 거죠. 아파트 시장에서 더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이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가 보면 그런 거죠. 97년이나 08년이라는 2020년도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제 조정기에 들어온 거죠. 조정기에 들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떠들어도 어차피 분양가부터 안 오른다. 분양가부터 안 오른다. 그래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서울 분양가가 하나도 안 오른다라고 하면 그게 잃어버린 10년이죠. 잃어버린 10년이에요.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내 딸도 5억 신규 아파트 5억에 분양받는다. 그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죠. 그럼 내 아파트는 당연히 감가상각을 해줘야 된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가 안 좋으면 그렇게 되겠죠. 10년 동안 3만 달러고 뭐 10년 후에도 3만 달러 정도만 번다면 당연히 어떤 가계 소득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 정도의 성장성, 그 정도의 생산성에서는 그 정도밖에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것들의 어떤 조정이 들어오는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 아니다 어쩌다 정부 정책이다 뭐 어쩌다라고 하는데 매 한 가지 딱 한 건 맞죠. 2019년도에 그렇게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 했던 이 사람도 2020년도에 오면서 두려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거 좀 두렵다. 아 경제가 어쩐 좀 두렵다 하면서 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왜냐면 경제 성장률보다 이미 서울이라든 지역들 그 일부 광역시 지역들은 경제 성장률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높게 올랐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멈춰버렸다. 마이너스로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뻔하죠. 사람들의 입장도 이제 슬그머시 바꿔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오른다 했던 사람은 또 이제는 내가 찝어준 게 몇몇 것들만 오를 것만 오른다. 라고 하는 거고 2020년도부터는 하락기가 올 것이다. 다음 대통령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하락기가 존재할 것이다. 계속 오른 건 아니다. 사람들이 입장을 점점 바꿔가는 거죠.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주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주 지역은 그냥 도청 정도의 어떤 소재지 정도의 어떤 가격대에서만 놀아야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볼 필요가 없다 정도죠. 그래서 실거주적 목적이죠. 실거주적 목적으로 우리가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가 2배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역들의 그런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거주적 목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팍팍팍 띄우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팔고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항상 호재거리가 있다는 것은 누가 팔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